고민을 내려놓는 지혜 삶의 마음가짐. 서문 고민이라는 무게. 당신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의 이름은 고민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수천 년 인류의 지혜가 당신을 위로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1장 고민의 본질을 이해하기. 고민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더 큰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대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민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유일한 상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고 그 고민조차 변할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의 고민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이 순간조차 당신의 삶에서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장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와 미래의 무게를 내려놓기.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베트남의 승려 틱나타는 마음 챙김에 대해 가르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것에서 찾는 평화.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집중하느라 작은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의 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다면 당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민에서 축복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장 수용과 용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고민 중 일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일어난 과거, 세상의 불공평함.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은 바위를 향해 파도가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만 지칠 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포용하기. 일본에는 긴츠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그 물건의 역사와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배우이자 작가인 앤 라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함은 완전한 것들의 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느라 이미 충분히 좋은 것들을 망치곤 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흠집, 실수, 부족함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가수 레너드 코헨은 노래 앤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고 그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고민이 바로 성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 행동과 인내, 작은 발걸음의 힘. 중국 철학자 노자는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기업가 리드 호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첫 번째 버전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작가인 라모트는 버드 바이 버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새에 관한 거대한 보고서를 써야 했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번에 한 마리씩 쓰면 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다루어 나가십시오. 인내의 지혜.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빛이 당신에게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도록 돕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계단 전체를 볼 수 없어도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오장 관계와 연결. 혼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가이자 연구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취약함을 보이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상담사, 혹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서로를 돕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목적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연민과 용서.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온 우주에서 찾아보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당신이 친구에게 하지 않을 말들을 당신 자신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회복과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 생활 후에도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술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한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6장 의미 찾기.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도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영국 작가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신이 사용하는 확성기라고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무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다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길을 찾기. 중국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평생 일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시인 메리 올리버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뿐인 소중한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것, 당신이 갈망하는 것,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7장 희망과 회복력. 희망을 선택하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인이자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노래하는 새와 같아서 동이 트기도 전에 노래를 부른다고 말입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체코의 극작가이자 대통령이었던 바츠라프 하벨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망은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든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해결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성장하고 배우고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력 키우기.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 즉 투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과 끈기라고 말합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일본어에 나나코로비 야오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일어설 기회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통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고민도, 어려움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통과해왔고 이것도 통과할 것입니다. 8장 감사와 기쁨. 감사의 실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미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이며 다른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감사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선승틱 나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온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보십시오. 건강, 관계, 경험, 기회. 당신의 고민은 실제이지만 당신의 축복도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 인도의 영적 지도자 오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결혼하면, 돈을 벌면, 집을 사면.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시인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이란 성취가 아니라 현실의 인식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불확실해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9장 지혜와 통찰. 실패에서 배우기.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없는 방법 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기에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거의 300경기에서 졌으며 26번이나 결승골을 놓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실수와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가르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나면 나는 나 자신 안에 불굴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당신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겸손과 배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답을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채워진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십장 용기와 변화. 두려움을 넘어서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감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지의 것, 실패의 가능성,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작가 수잔 제퍼스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안고서도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앞을 보며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의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기업가 리드 호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베타 버전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고 개선되는 존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진화로 받아들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